안녕하세요 여러분. 4주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재에서 41페이지입니다. 커피의 재배, 커피 벨트, 커피 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커피는 여러분들 TV나 아니면 뭐 인터넷 같은 데서 보았을 것 같아요. 커피는 어느 지역에서 재배가 되는 걸 많이 봤어요. 주로 더운 지역, 그쵸? 아프리카 어린이들이 커피 따는 그런 방송이나 사진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동남아나 중남미 이런 곳에서 좀 더운 곳에서 주로 재배가 되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이걸 지구본으로 봤을 때요. 지도로 봤을 때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요. 여기 적도죠.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진한 색으로 표시된 국가들에서 주로 재배가 되는데요. 이 지역들의 특징은 이 지역들은 북위 25도 그리고 남위 25도 주로 그 지역에서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들의 특징은 온도가 높은 게 특징이겠죠. 그래서 열대 또는 아열대의 기후를 보이는 곳에서 재배가 됩니다. 지구본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봤을 때 지구가 마치 띠를 두른 것처럼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색이 진하게 칠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구가 벨트를 한 것 같다 또는 띠를 두른 것 같다 해서 커피 벨트 또는 커피 존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네, 이게 주로 위도상으로 북위 25도 그리고 남위 25도 사이인데요. 지구가 열대화 되면서 온난화 되면서 이게 점점 더 넓어져 가고 있기는 해요. 25도를 넘어가는 선에서 일어나기도 해요. 우리나라 보면 강릉에 커피 축제 있죠. 강릉의 커피 축제. 그곳은 서울보다도 더 북위에 위치한 곳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도 커피를 재배를 하고 있죠. 강릉이 왜 그렇게 커피가 유명한 지역으로 되게 됐냐면요. 남위 25도, 북위 25도에 걸쳐 있지 않지만 거기에 커피 농장이 있어요. 우리나라 최초로 강릉에 커피 농장이 있어요. 테라로사 많이 들어봤죠. 그곳에 처음에 커피 농장이 생기면서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그곳으로 커피 체험 같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관광지 목적으로 찾아갔었어요. 그러면서 강릉에 있는 커피 농장이 유명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이거를 이용을 해서 강원도 측에서 강릉시 측에서 커피 특화된 도시로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처음에는 그 커피 관련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지원금을 주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강릉이 커피로 유명한 도시가 되었죠. 그 커피 농장을 한번 갔다 와 본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를 가보면요. 저는 지금으로부터 한 꽤 오래전, 10년보다 더 전에 그 커피 농장을, 강릉에 있는 커피 농장을 가보았는데요. 거기를 가보면 산 위에 있어요. 북위 25도를 벗어난 위치인데도 또 산 위에 있으니 온도가 훨씬 낮겠죠. 적도 이 커피 벨트에 비해서 온도가 굉장히 낮겠죠. 그래서 제가 그때 커피 농장을 가면서 이렇게 산 위에 커피 농장이 있다고 하면서 가봤어요.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비닐하우스 안에 커피 농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겨울에는 난로를 펴서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커피 농장이 있어요. 자, 커피 벨트에 관련돼서 우리나라에 있는 커피 농장, 그리고 또 제주도, 우리 저번 시간에 말해줬죠. 제주도에 가면 커피 농장이 있어요. 제주도는 온도가 따뜻해서 밖에서도 야외에서도 커피를 재배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온도인데요. 겨울이 돼도 눈이 많이 안 오는 곳이죠. 그렇지만 눈이 오게 되면 커피 나무에 커피 잎에 눈이 묻잖아요. 그러면 커피 나무가 말라 죽는데요. 그래서 그 잎에 묻은 눈을 다 치워줄 수가 없기 때문에 개량된 품종으로
제주도에서 겨울을 날 정도로 밖에서 키워도 겨울을 날 정도로 자랄 수 있는 품종이지만 그래도 눈을 다 치워줄 수 없기 때문에 비닐하우스 안에서 재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 4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기후. 아라비카는 열대 기후 속에서도 서늘한 기후와 많은 습기를 필요로 한다. 연간 평균 기온이 15에서 24도이다. 이거 우리 저번 시간에 했었죠. 네, 아라비카 같은 경우에는 15에서 24도 정도로 온도가 어느 정도 지금과 같은 온도겠네요. 요즘 온도. 요즘 같은 온도를 유지를 해줘야 되고요. 로부스타는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여름, 우리나라 여름과 같은 온도를 유지해주는 곳이어야지 살 수가 있어요. 기온이 30도를 넘거나요. 5도씨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성장에 방해를 받아요. 그리고 서리가 내리지 않는 지역이어야지 돼요. 서리가 내리면 아까 말해준 것처럼 제주도에서 야외에서 재배를 할 수 있지만 비닐하우스에 재배하는 이유는 눈이 묻으면 이 눈을 전부 다 잎에 묻은 눈을 전부 다 치워줄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한 것처럼요. 서리가 내리지 않는 지역이어야지 서리가 내리게 되면 이 정도 온도에도 커피 나무가 얼어 죽어요. 그래서 저도 집에서 커피 나무를 키우잖아요. 이걸 베란다에다 놓게 되면요. 겨울을 못 나요. 그래서 겨울에는 방 안으로 들여놔서 방 안에서 찬바람에 노출이 되지 않게끔 잘 잘 키워 주셔야지. 그리고 또 창문 있는 데다가 놓게 되면 창문을 여닫을 때마다 찬바람이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그 찬바람조차도 커피 잎이 누렇게 말라 죽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 써줘야지 돼요. 그래서 서리가 내리지 않는 지역이어야 하고, 그리고 병충해에도 약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신경을 써줘야지 되고요. 지나치게 강한 햇빛이나 열에는 약해서 바나나 나무 같이 잎이 넓은 나무를 같이 심어서 그늘을 만들어서 키워주는 쉐이딩 그로우 방식도 활용이 되기도 해요. 추위 때문에 얼어 죽은 나무를 하나 보여줄게요. 네, 여기 잎을 보면 이렇게 말라 죽었죠. 이게 추위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더 크게 봐볼게요. 이렇게 누렇게 말라 죽었죠. 이게 추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지형과 고도. 커피 경작에 적합한 지형은 약간 경사진 언덕, 그리고 표토층이 깊고 물 저장 능력이 좋은 지역이 적합하다. 커피 나무가 습도가 높은 곳에서 재배가 돼요. 항상. 그래서 비도 많이 오고 습도가 높고 그리고 물 저장 능력이 좋은 지역이 적합하죠. 그리고 경사가 너무 지게 되면 20도 이상으로 너무 지면 기계화가 어렵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의 평지나 아니면 약간 경사진 표토층이 좋습니다. 그리고 커피가 고지대에서 생산이 될수록 더 맛과 향이 좋아요. 커피가 고지대에서 생산이 되면 밀도가 단단하겠죠. 낮에는 해가 찌니까 성장을 하고 밤에는 기온이 떨어지니까 성장을 멈추고 그렇게 반복되면서 밀도가 높아지게 되고요. 이렇게 기온차가 크게 되는 거, 그리고 기온의 차가 크게 되는 거, 일교차가 크게 되면 식물이 자라기에 안 좋은 환경이잖아요. 그런 환경에 노출이 될수록 더 커피에는 더 좋은 맛과 향을 만들게 돼요. 커피에는 향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커피는 향으로 유명한 열매 중에 하나죠. 커피의 향은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요. 이 식물학적으로 보았을 때요. 식물이 받는 스트레스의 산물이에요. 허브 같은 것도 많이 향을 포함을 하고 있는 식물들이 있잖아요. 로즈마리 아니면 민트, 애플민트 이런 것들 모두 다 스트레스의 산물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좋은 와인 같은 경우에도 척박한 토양에서 겨우겨우 자란 포도로 만든 게 좋은 와인이고 더 비싸게 팔리는데요. 척박하다는 거는 식물이 자라기에 안 좋은 환경이라는 거죠. 이렇게 식물이 자라는 환경이 부족함, 뭔가가 부족하다, 그리고 또 일교차가 커서 스트레스가 주어진다. 이러면요, 식물이 향 생산을 많이 하게 돼요. 영양이 부족, 그리고 날씨가 변화가 심한 거. 이렇게 되면 1차 대사산물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합성이 왕성하지만요. 2차 대사산물은 상대적으로 여기 같이 읽어보고 있는 거예요. 영양과 날씨 등 조건이 좋게 되면 1차 대사산물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합성이 왕성하지만 2차 대사산물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향과 맛을 내는 성분들은 2차 대사산물이에요. 2차 대사산물.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 뭔가 영양이 비료도 적고, 그러니까 척박한 땅, 그리고 일교차가 큰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많을수록 2차 대사산물, 저분자 물질이 많이 만들어져서 맛과 향이 풍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라비카 커피가 더 향이 뛰어나게 돼요. 향이 뛰어난 게 아라비카 커피는 높은 지대에서 재배가 되니까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토양은요. 커피 경작에 적합한 토양은 화산성의 토양, 용암, 응회암, 화산재 이런 게 좋은데요. 그 이유는 유기물이 풍부하기 때문이에요. 토양에 유기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화산성 토양이 적합하고요. 좋고요. 그리고 커피 재배 토양은 약산성이어야지 돼요. 흙이 약산성. 커피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식물이 약산성 토양에서 잘 자라게 돼요. 약산성 토양, 그리고 표토층이 깊고 투과성이 좋아야 하고요. 표토층이 깊이는 뿌리가 충분히 뻗을 수 있고 물 저장 능력을 위해서 2m 이상이 되어야지 되며, 그리고 투과성이 좋아야지 쉽게 뿌리가 뻗어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쉽게 뿌리가 뻗어나갈 수 있는 다공질 토양이 커피 재배에 적합합니다. 커피뿐만이 아니고 모든 식물이 약산성의 토양에서 재배가 잘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커피를 마신 찌꺼기 있죠. 커피를 마신 찌꺼기 제가 가지고 와볼게요. 이게 오늘 아침에 내린 커피 찌꺼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내려서 마신 커피 찌꺼기인데요. 이 찌꺼기가 약산성이에요. 커피도 약산성이에요. 제가 지금 마시고 있는 이 커피도 약산성이에요. 커피도 약산성, 그리고 커피 찌꺼기도 약산성. 그래서 분갈이가 좀 어렵다면요, 이 커피 찌꺼기를 잘 말려서 화분, 집에서 키우고 있는 화분에다가 뿌려주면 토양을 약산성으로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거름 역할을 해요. 그래서 카페 같은 데도 가면 커피 찌꺼기 가져가세요 하고 내놓은 곳들이 많이 있죠. 그런 데서 가져다가 집에 있는 화분 위에다가 얇게 뿌려준다든지, 아니면 얇게, 너무 많이 하면 곰팡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지 않게 조금 커피가 아니고 집에서 키우는 화분에다가 묻어주면 거름 역할을 해서 식물이 잘 자라는데 도움을 줘요. 자, 그리고 43페이지 보겠습니다. 번식 방법. 커피는
일반적으로 파치먼트 상태로 심죠. 파치먼트 상태로. 여기에 젤라틴이 묻어 있는데요. 이 파치먼트 상태로 심어야지 커피가 싹이 터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파종할 씨앗은 질병이 없는 지역의 선택을 당연히 해야지 될 거고, 그리고 체리가 완전히 익었을 때 수확한 거를 심어주면 싹이 트게 되는데요. 이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묘판에다가 커피 요 열매를 심으면요, 싹이 나는데 껍질처럼 이렇게 위에, 지금 여기 보면 너무나도 귀엽게 커피 모양으로 똑같이 생긴 게 이렇게 위로 올라와서 싹이 났죠. 이렇게 벗겨져요. 여기 보면 이 껍질이 벗겨져요. 이렇게 파치먼트 상태로 묘판에다가 심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30에서 60일이 지나면 새순이 나오는데, 그리고 나서 10주가 지나면 2개 떡잎이 나오고요. 다시 3개월이 지나면 첫 번째 잎이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파치먼트 상태로 씨앗을 묘판에 심고 그 이후에 옮겨 심게 돼요. 이거 저번 시간에 한번 보여줬었죠? 이렇게 옮겨 심게 돼요. 커피를 심어서 묘목을 키우는 것을 묘포라고 하고, 지금 여기가 묘포예요. 그리고 커피 이식은 어느 정도 크면 이식을 옮겨 심죠. 묘판에다가 묘포에다가 옮겨 심어요. 옮겨 심고 나면요, 아라비카 종은 12개월, 로부스타 종은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파종에서 이식까지 걸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옮겨 심고 나서 한 2년 정도가 지나잖아요. 옮겨 심고 나서 심은 지 2년 정도가 지나면 1.5에서 2m 정도, 사람 키보다 더 크게 성장을 해요. 그리고 첫 번째 꽃을 피우고 3년 정도가 지나면 수확이 어느 정도 가능한 정도로 열매가 맺히게 돼요. 그리고 커피나무의 경제적인 수명은 30년 정도인데, 너무 오래되게 되면 열매가 많이 맺히지도 않고 열매가 실하게 열리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인 수명은 한 30년 정도로 보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45페이지부터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주차 과제, 이름, 학번, 답만 번호로 적어서 제출하세요. 여러분들 3주차까지 과제 보니까 문제도 적고 답도 적은 친구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냥 답만 적으면 돼요. 한번 예로 해볼까요? 예로 한번. 자, 4주차 과제라고 적겠죠. 주차 과제 적고, 여러분들 이름 적고 학번 적었죠. 그리고 1번 문제 푼다면요, 1번의 답이 만약에 1번이다 그러면요, 1번 답 이렇게 적어도 좋고요. 아니면 번호만 적어도 돼요. 1번의 답은 1번, 이렇게 번호만 적어서 제출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 다 쓸 필요 없어요. 문제 번호하고 답만 번호로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 계속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세계의 커피 재배 최적지라고 불리워지며 띠를 이루는 형태인 커피 벨트는 어느 지역인가? 1번, 보기 1번, 북이 25도, 남이 25도 사이를 말한다. 네, 이게 답이죠. 네, 북이 25도, 남이 25도, 적도를 중심으로서 요 사이에서 커피가 주로 재배가 되어서 지구본에다가 색을 칠해보면 마치 지구가 벨트를 한 것 같다. 그래서 커피 벨트 또는 커피 존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2번 문제, 다음 중 커피 재배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1번 보기 1번 아라비카 종은 로부스타 종보다 질병에 약하죠. 강하지 않아요. 아라비카 종이 질병에 더 약해요. 로부스타에는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어서 질병에 강합니다. 그래서 유지 비용이 저렴하며 환경이 좋지 않아도 잘 견딘다. 이게 답이 이게 틀렸어요. 올바르지 않아요. 올바른 거 찾는 거예요. 네, 2번 커피 나무를 키우는 땅은 배수가 잘 되고 알칼리성 토양이 좋다. 알칼리성 토양이 아니죠. 약산성 토양이어야 해요. 3번 아라비카 종은 열대 및 아열대 지역에서 열대 및 대자가 빠졌네요. 열대 및 아열대 지역에서 그리고 약 800에서 2000m 15에서 24도 기온의 지역에서 재배가 된다. 네, 3번이 답입니다. 3번이 답입니다. 4번 커피 농사를 짓는 땅은 다른 작물과 함께 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늘을 만들어주기 위한 다른 잎이 넓은 식물들과 같이 재배도 합니다. 3번 아라비카 커피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15에서 24도의 기온에서 연평균 1500에서 2000ml 정도의 강수량과 충분한 햇볕을 받으며 자라야 한다. 2번 원산지는 에티오피아로 1753년 스웨덴 식물학자 카를 폰 린네에 의해 처음 학계에 등록되었다. 3번 커피 나무의 귀족이라고도 불리우며 두 쌍의 염색체를 갖고 있어 꽃이 핀 후 11개월 정도가 지나서야 커피체리가 빨갛게 익는다. 4번 티피카와 버번 품종이 알려져 있으며 커피 재배가 확대되면서 문도노보, 카투라 등 품종이 다양해졌다. 답은 3번입니다. 그리고 꽃이 피고 나서 열매가 빨갛게 익는 데까지 11개월은 아니고요. 한 8달? 커피 품종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 정도 걸립니다. 자, 4번 문제 보시게요. 4번 커피 재배 지역과 커피의 특성을 설명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1번 아라비카 커피는 고지대에서 재배해 생산될수록 맛과 향이 좋아진다. 2번 아라비카 커피는 해발 800에서 1500m 지역에서 재배된다. 3번 로부스타 커피는 아라비카 커피보다 가뭄에 강하다. 4번 로부스타 커피는 에스프레소 블렌딩에 사용되기도 한다. 어떤 게 옳나요? 3번이 옳다고 4번의 답은 2번이 옳다고 되어 있죠. 2번이 옳다고 되어 있죠. 근데 이게 문제가 좀 이상해요. 문제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1번 보기 바꿔야 할 것 같아요. 1번 보기를 로부스타로 수정을 하고요. 로부스타. 그리고 4번의 보기에는 로부스타 커피는 에스프레소 블렌딩에 사용이 되거든요. 에스프레소 블렌딩에 사용이 되니까 이것도 옳고 1번 그리고 1번, 2번, 4번 모두 다 옳아요. 1번, 2번, 4번이 모두 다 옳은데 답이 2번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1번 보기를 로부스타로 수정을 하고 4번의 보기는 사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수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답은 2번입니다. 자, 5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아라비카 커피 재배 지역으로 부적합한 곳은 1번 화성암 풍화지대로 토양이 비옥하고 배수가 잘 되는 지역. 2번 브라질이나 인도의 몬순 지역처럼 건기와 우기가 명확하며 알칼리성 토양 지역. 3번 연평균 기온이 약 15에서 24도 정도이고 연 강우량은 1500에서 2000ml 수준인 지역. 4번 적도를 기준으로 남북이 25도 사이의 고산지로 열대 또는 아열대 지역. 답이 뭐죠? 2번이죠.
2번에서 알칼리성이 아니고 약산성 토양입니다. 6번 다음에 커피 재배 조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왜 이렇게 다 대자가 빠져 있을까요? 책에. 네. 1번 직사광선이 강한 지역이 좋다. 2번 배수가 잘 되는 지역이 적합하다. 3번 꽃이 필 때까지 충분한 강우량이 필요하다. 4번 수확 시점에 건조한 기후가 필요하다. 답이 1번이죠. 직사광선이 너무 강하면 커피 재배에 좋지 않습니다. 7번 문제 다음 중 묘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작은 커피 묘목의 일조량을 조절하기 위해 그늘막을 설치한다. 2번 커피 종자를 삼배포집 등으로 덮어 그늘을 유지한다. 3번 커피 나무의 일조량을 줄이기 위해서 키가 큰 나무의 그늘 아래에서 경작한다. 4번 커피 나무의 개량 그리고 수확을 목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그늘막을 설치한다. 키가 큰 나무가 아니고요. 그렇게 높이 만들지 않고 나무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그늘망이나 아니면 야자수잎 등으로 지붕을 만든 다음에 반 그늘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답은 3번입니다. 8번 문제 다음 중 커피에 관한 기술 중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1번 습기 있는 뜨거운 바람 그리고 서리가 내리는 지역에서 커피가 잘 자란다. 2번 커피는 심은 지 3년이 지나면 수확이 가능하다. 3번 커피 나뭇잎의 양면은 약간 두껍고 윤기가 난다. 4번 커피 나무의 껍질은 갈색이고 다 자라면 키가 1에서 2.5m 정도가 된다. 여러분 몇 번이에요? 2번이죠? 커피 나무는 심은 지 3년이 지나면 수확이 가능합니다. 1번 뭐가 잘못됐냐면 뜨거운 바람이나 서리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안 된다고 했죠. 3번은 뭐가 잘못됐냐면 커피 나뭇잎의 윗면은 윤기가 나지만 뒷면은 윤기가 없어요. 4번 키가 다 자라면이 아니고 키가 한 1에서 2m 정도로 유지가 되게끔 해야지 커피 재배에 용이하다고 했죠. 키는 다 크면 5m, 10m까지 높게 자라요. 9번 커피 재배 방법의 하나인 썬 커피 재배 방식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썬 커피 재배 방식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대량 수확 방법인 기계 수확을 할 때 유리하다. 1번 대량 수확 방법인 기계 수확을 할 때 유리하다. 2번 수분 공급, 농약, 비료 등의 관리가 필요하지 않다. 3번 에티오피아에서 이용하는 방식이다. 4번 쉐이딩 방식보다 뛰어나서 품질 좋은 커피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다. 9번의 답은 4번이에요. 쉐이딩, 그늘을 어느 정도 만들어줘야 식물이 자라기에 척박한 환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식물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주는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더 좋은 품질의 커피를 생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9번의 답은 4번입니다. 10번 커피나무의 경작에 주로 이용되고 있는 방법은 파치먼트 파종이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그리고 11번 다음 중 커피 재배에 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발한 후에 6에서 1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상태가 좋은 나무들을 골라서 재배할 곳에 옮겨 심는다. 2번 커피 씨앗이 발화하려면 몇 주일이 걸려요. 그리고 3번 커피 성장에는 화산성 토양이 적당하다. 화산성 토양 적당하죠. 4번 커피의 발화율을 높이기 위해서 파치먼트 상태로 심은 후 묘목 상태에서 재배지에 이식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네, 답은 1번입니다. 12번 다음 중 커피 종자를 개량하는 목적으로 옳은 것은 1번 키가 큰 커피 나무를 개발하기 위해서 2번 소규모의 경작을 쉽게 하기 위해서
3번 고품질의 생산량을 적게 얻기 위해서. 4번 병충해 강한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거 너무 쉽죠? 4번이죠? 13번 다음 중 커피나무의 개화 기간은 1에서 2일이에요. 너무 짧아요. 그래서 개화기에 맞춰서 커피 농장을 방문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14번 다음 중 커피의 생육 조건 중 틀린 것은. 1번 아라비카 종과 로부스타 종의 재배 환경은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지 않죠. 그리고 2번 커피는 열대식물로 일조량이 적으면 잘 자란다. 아니죠. 일조량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지 돼요. 3번 커피나무의 경제적인 수명은 30년입니다. 4번 커피 벨트 내의 지역이 아니면 커피를 재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니죠. 네, 4번이 답입니다. 우리나라도 커피 벨트 내가 아닌데 커피를 재배하는 곳이 있다고 했죠. 자, 15번 문제. 다음 중 지속 가능 커피의 실천 반환과 관계없는 것은. 지속 가능 커피라는 거는 뭐냐면요. 커피를 앞으로 계속해서 생산하고 재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지속 가능 커피라고 해요. 그러니까 농부들한테도 일정량의 자기들의 수고를 한 대가가 주어져야지 되겠고, 그리고 또 커피를 재배하는 지역의 환경 오염이나 아니면 환경의 오염뿐만이 아니고 환경이 황폐화되는 이런 것들을 막아야지 지속 가능한 커피를 실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쉐이딩 커피, 나무를 심어서 나무를 심어서 그늘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거를 쉐이딩 커피라고 하거든요. 너무 많은 일조량을 가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이렇게 해주면 커피 나무뿐만이 아니고 다른 나무들을 심으면 거기에 새가 날아와서 새들이 새끼를 키울 수 있는 환경 같은 것들을 만들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자연을 훼손하지 않게 되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쉐이딩 커피도 맞고요. 공정무역 커피는 스타벅스에서 대표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커피를 한 잔 마시는 거는 미국에서는 아니면 우리나라, 일본 이런 곳에서는 꽤 비싼 돈을 주고 커피를 마시게 되는데, 정작 농부들한테는 하루에 일당이 몇백 원, 심지어 1,000원도 안 되는 곳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적게 농부들의 수고에 대한 대가가 돌아가게 되면 농부들이 농사를 포기하게 되겠죠. 그래서 공정무역 커피는 우리가 마시는 커피에 대한 돈을 상당량을 농부들에게 주어지게끔 중간 단계의 그 중간 단계의 그 이동하면서 들어가는 비용들을 줄이자. 그래서 직접적으로 농부들에게 그 소득을 가져갈 수 있게끔 하자. 이게 공정무역 커피입니다. 유기농 커피는 화학 비료를 주지 않고 유기농의 비료를 주어야지 환경이 오염되지가 않고, 그리고 자연 생태계가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유기농 커피까지는 답이고요. 에코커피가 아닙니다. 답은 15번에 실천 방안과 관계가 없는 것은 1번입니다. 16번 커피 나무가 수확량이 감소하고 성장이 방해가 되며 나무가 죽을 수도 있는 병으로, 커피 질병 중에 가장 피해가 큰 이 질병은 커피 리프 러스트. 2번이 답이고요. 이거는 커피 잎에 곰팡이가 나서 말라 죽는 병이고, 또 굉장히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커피 나무에는 치명적인 병이에요. 2번입니다. 17번 다국적 국가나 기업을 거치지 않고 커피 농가와 직접 거래를 통해 적정 가격에 공급되는 커피를 아까 전에 설명해 줬었죠. 이게 바로 공정무역 커피입니다. 그러니까 답은 4번입니다. 18번 아라비카와 로부스타를 비교한 것 중 틀린 것은. 1번 아라비카 종 커피에 비해 로부스타 커피는 체리 숙성 기간이 더 짧다. 2번 아라비카 종 커피에 비해 로부스타 커피는 일반적으로 바디가 더 강하다. 3번 아라비카 종 커피에 비해 로부스타 커피는 카페인 함량이 더 많다.
4번 아라비카 종은 원두 커피용으로 사용이 되며 로부스타 종은 인스턴트 캔커피용으로 사용이 된다. 네, 1번 답은 1번이고요. 2번 보기에서 로부스타 커피는 일반적으로 바디가 더 강해요. 바디라는 거는 뭐냐면요. 혀가 느끼는 감촉인데요. 혀가 느끼는 감촉에는 여러분들 떫음 알죠? 떫음이 있어요. 감을 먹었을 때 떫은 감 먹으면 혀에서 느껴지는 게 떫은 감 이런 거에 떫음인데요. 또 다른 혀에서 느껴지는 감촉으로는 바디감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우리 물을 마셨을 때는 그냥 가볍게 넘어간다면 두유를 마셨을 때는 묵직하게 넘어가죠. 이렇게 어떤 액체의 고형 함량이 많이 포함이 되었을 때 바디감을 높게 느끼고요. 또 하나는 지방 함량인데요. 우유를 마셨을 때보다 생크림을 마셨을 때 더 묵직하게 넘어가죠. 이거는 우유보다 생크림의 유지방, 지방의 함량이 높기 때문이죠. 이때 더 바디감을 높게 느끼죠. 그래서 바디감에 영향을 주는 것은 고형 함량 그리고 지방 함량입니다. 로부스타에는 고형 함량이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4번 보기를 보면 로부스타 종은 인스턴트 캔커피용으로 사용이 된다고 했잖아요. 물론 로부스타 종이 재배를 하면서 생산하기가 쉽죠. 카페인 함량이 높기 때문에 병충해에 강해서 재배가 쉬워요. 그래서 단가를 낮출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로부스타 종에는 쓴맛이 강하기 때문에 아라비카 종처럼 인기가 많지가 않아서요. 인공 향과 맛을 가미해서 인스턴트나 캔커피용의 커피를 만들어요. 그때 또 로부스타 종이 유리한 점은 아라비카보다 고형 함량이 많기 때문에 더 인스턴트와 캔커피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해요. 19번 아라비카 종 커피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대체로 풍부한 신맛과 고급스러운 향을 지녔다. 그리고 해발 800에서 2000m의 고산지에서 재배된다. 3번 가격이 저렴하며 인스턴트 커피의 제조에 주로 이용된다. 4번 카리브해, 중남미, 동아프리카 등지에서 생산된다. 19번의 답은 3번이죠. 아라비카 커피가 아니고 로부스타 커피가 재배가 쉬우니까 가격이 저렴하고 인공향이나 인공적인 맛을 가미를 해서 인스턴트 커피의 제조에 주로 이용이 됩니다. 20번 커피나무 경작에 주로 이용이 되는 방법은 이거는 아까도 문제가 나와서 바로 맞출 수 있겠죠? 2번 파치먼트 파종입니다. 여기까지 1교시 하겠습니다.